예. 며칠 전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나온 다음에 채팅방 열고, 그 다음날 퀴즈. 다음날? 예. 퀴즈 냈죠. 근데 재밌게 풀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좋아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좋아하시네요. 예. 직접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언제까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해드린다 해도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 생각이 더 맞다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확률도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거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 달랐을 때 내 마음을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저기 얘기하는 제 마음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말을 믿어야 될지, 여기 갖다가 판단이 가능해지세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하실 정도의 수준이 되신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하시면은, 예, 그래서 이번 퀴즈 댓글 보고 저 상당히 놀랐어요. 예. 역시 저 블로그에다 글 올렸는데 지금 보셨나요? 지금 전혀 감 못 잡죠? 예, 지금 뭐 그나마 근처에 오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 밴드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 제가 질문 던지고, 사실은 제가 그 전날 그 질문 던지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도 던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답을 맞춰보신 마금님이 아침에 바로 답을 맞추셨다고. 그래서 훌륭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퀴즈 올려보니까 또 근접한 대답들이 몇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 밴드가 좀 매니아 성향이죠. 예. 저 싫어하시는 분 되게 싫어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고. 예.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데,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 나온 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같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게 이거. 임대등록 기준 완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이나 뉴스나 다들 완화 있다고 나왔죠. 뉴스 보세요. 다 기사들을 보시면 다 기준 완화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기준 완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참 훌륭히 잘 맞췄죠? 야,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 와면은, 자,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이 발표 나오기 3, 4일, 뭐 일주일 전에 기준 완화가 있다고 썼다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내부에서 소스를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요. 그쵸? 그분은 당연히 내부에서 기준 완화 논의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소스를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을 쓴 거지, 기자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걸 갖다가 기준 완화를 할 것이라고 쓸 만큼 머리 좋지 않아요. 그분들 아직 이게 뭔지 감도 못 잡으셨어요. 즉, 이번 이 대책,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딱 이 밴드에만 계세요. 이 밴드에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분, 제 질문에 답 올라온 거 보니까 한 몇 분만 알고 계세요. 딱 대한민국 통틀어가 딱 몇 분밖에 몰라요. 제 밴드에 있는 그분들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걸 갖다가 신문 기자들이 거기 쓸 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쓴 게 아니라 내부 소스를 받은 거하고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 기자가 분명히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의논하고 있고
확정이다 하는 소스를 받았으니까 기사를 썼을 거고요. 근데 저는 뭐하고 썼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썼다고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은 내가 판단을 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하고 있대요. 그게 확정이래요. 그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맞고 틀리고는 다음 문제고, 굳이 이거 언급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언급 안 하면 됐다고요. 근데 굳이 기사에서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적이라는 걸 갖다가 듣고 기사를 갖다가 완화된다고 썼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대놓고 그걸 딱 집어서 난 아니라고,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아마 그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게 맞았을 거예요. 예, 거의 확정적으로 되거나 확정적으로 되는 식으로 논의가 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하고 말씀드렸냐면, 저하고 얘기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확정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다 이거. 그리고 결론을 내다보면 결국은 기준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내부 정보 믿지 말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확정이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정했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저는 제가 아니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네가 뭘 아냐? 내가 지금 한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본인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본인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가끔 쓰는 거 있죠. 가끔 쓰는 그 계몽주의 모토. 사람은 누구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아니요. 본인의 자신의 이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와. 이건 용기예요. 용기. 내 판단이 맞다고, 스스로의 판단이 맞다고 믿고 얘기를 한다는 건, 다들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용기예요. 이건. 그리고 그거는 그만큼 자신이 노력을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몇 년간. 뭐 2013년 반등부터 시작해서 제가 2013년에 용인동탄부터 시작해서 미분양 매입하시라고 할 때, 예, 그것만 굳이 안 했어도 됐어요. 왜냐면 아무도 하고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분당 리모델링 가능하다, 재건축 이슈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 전부 다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다 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할까요? 할 때 틀리면 틀리면 제가 노력한 게 딱 그만큼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는 하늘에 맡겨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신에 그러려면은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몇 분에겐 중요한 문제였을지 모르는데 사실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판단을 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했다면 틀려도 이거는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본인의, 일단 이번 퀴즈를 왜 내시냐면 본인이 해보시라고요. 해보시고 답변을 쭉 올라오죠. 정말 전 초보여서 모르겠네요. 제가 저거 맨 처음에 첫 번째 퀴즈가 그거였죠. 제가 첫 번째 퀴즈가 채팅방에서 내가 분명히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생각이 난 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저도 그걸 생각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밥 먹고 이것만 하세요? 아니죠. 근데 제가 글을 올리고 모르겠네 하고 생각을 포기하신 지 몇 분이나 걸렸죠? 1시간도 안 걸리셨죠? 1시간, 2시간도 안 걸린 분 계실 거예요. 밥 먹고 한 저도 5시간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밥 먹고 이것만 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안에 답을 주시면, 딱 맞추시면 천재예요.
그리고 1시간, 2시간에 답을 못 맞췄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답변을 주신 저희 운영진 님이 천재인 거지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전 밥 먹고 이것만 하면서도 제가 까먹었어요. 이걸 얘기를 해놓고. 그 까먹은 게 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번 시간은 그거 할 겁니다. 제가 뭘 까먹었었는지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건데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냈고 그걸 갖다가 답변 쭉 다셨고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자, 일단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부터 하나 봅시다. 5년에서 8년업이었어요. 제가 이거 놓쳤죠? 이것도 사실은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것도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이렇게 보니까 신쌤 그거 자망이시죠? 라고 하는데 아니요. 보세요. 정부가 임대등록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임대등록은 차선책이다? 아니요. 차악이다. 차악이다. 차선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에 하는 게 임대등록이에요. 너가 정말 못하겠으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고3방에서 고3 교실에서 너 공부하고 몇 시간 공부가 아니라 나중에 넌 문제가 있어요. 넌 정말 못하겠으면 그냥 자. 그거예요. 그냥 넌 그냥 정말 못하겠으면 괜히 남 해방 놓지 말고 그냥 자. 그 차선책이라고 내놓는 건가요? 선생님이? 그냥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악이에요. 그냥 최악만 피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차악이라고요.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장사항이 아니었다고요. 권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권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 이게 권장이었다면 매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임대사업자가 갔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매물이 다 묶여요. 매물 묶이고요. 실수요한테 매물 전가도 못해요. 이걸 정부가 왜 좋아할까요?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준 완화 못 나온다고요. 기준 완화 안 나온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뭐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임대등록 오히려 기준을 갖다가 강화할 것이다 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아쉬워요. 왜냐? 이 앞전에 대책에 뭐가 나왔죠? 5년 임대, 5년 장기 임대를 갖다가 8년 중공공 임대로 바꿀 수 있게 나왔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왜 나왔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왜 나왔지? 아, 중공공도 뭐 괜찮으니까 나왔나 보다 하고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제가 임대등록을 권장한 게 아니라면은 일로 몰고 가려고 하는구나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놓친 게 맞아요. 왜 제가 이거 왜 놓쳤을까요? 이 앞하고 똑같아요. 기준 완화는 제가 스스로 판단을 했는데 사람들이 장기 임대와 중공공 임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틀에 너무 얽매인 거예요. 이 틀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만 뒤에서 보면요. 5년 임대와 중공공 임대를 흔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건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 선입견 없이 투명하게 보면요. 5년하고 8년을 갖다가 장기 임대하고 10년짜리 8년 10년짜리 중공공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분리를 시켜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없다고요. 정부에서. 이게 아니쁘다면 이걸 일로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요.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예요. 왜? 틀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전부 다 5년 8년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5년 8년이 있는구나 생각하고 거기부터 생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각 계획별로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세요. 저 사실 단기임대 얘기하지만요, 장기임대, 단기임대의 기준이 뭐고 이 안에서 세부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 이거 가끔 티나죠? 임대 등록 절차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임대 등록 어디서 등록하는지도 몰라요. 세금 어떻게 되냐고 이번에 문의하시는 분 계신데 저 세금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이 1600명 중에서 수없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걸 갖다 다시 구성을 해본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이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성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크고 무엇이 근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번 대책 나왔을 때 다들 뭐에 집중을 하는지 아세요? 좀 안다, 공부했다는 분들은 매물 묶인다. 이거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제가 가끔 하는 거죠. 장기 임대로 가면은 임대 물량이 묶이기 때문에 매매가 못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묶이고. 예, 맞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대책에 정말로 그게 중요했냐는 얘기죠. 제 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만들자면 이번 대책에서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간단하게 차후에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세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간단히 차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근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 못 만드시는 거예요. 요것만 되시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한번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이번 정부 정책 중에서 중요한 거는 5년을 8년으로. 즉, 기왕 임대에다 혜택을 준다면 아예 장기로 가야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5년에 8년을 간 거, 이걸 갖다가 가지고, 이번 댓글에서 이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구나 집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마금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그게 메인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연관은 있어요. 이거는 왜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5년에 8년을 있잖아요. 같은 8년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그게 메인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기간을 늘린다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장기적으로 5년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거 혜택을 주기엔 장기적으로 이게 더 중요했다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에 대해서 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던 아니면 네가 임대후 사업자로 가겠다면은 길게 가봐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상과세,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 몇 년이냐면요 19년부터 이 정상과세,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과세 나올 것이다. 예, 지금 계속 연기됐죠. 더 연기되기 힘들고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왜 정상과세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아세요? 정상과세가 나오면요, 정부가 세금 거들라고? 맞아요. 세금 거들라고는 맞는데 꼭 그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정부를 갖다 의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의심을 하지 마세요. 물론 세금 중요해요. 세금 중요한데 꼭 그건 이유는 아니에요. 그 이유보다는 뭐냐면 보세요. 이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좋게 보이려면 얘를 예쁘게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못생기게 보이면 돼요. 정상과세는 얘를 못생기게 하는 거예요. 얘를
얘를 못생기게 보이면요, 얘가 상대적으로 이뻐 보여요. 임대등록이나 정부가 하려는 임대등록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임대.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이게 왜 갔냐면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게 기업형 임대였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이나 어차피 기업자가 들어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이제 이점면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이뻐 보이려면 얘네한테 세금 감면을 해준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이외의 것들한테 세금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야만 돼요. 이거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19년부터거든요. 연기 되냐 안 되냐고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연기 안 될 거예요. 이거 아마 한 올해 말 정도 가면은 열심히 떠들 거예요. 이거 되냐 안 되냐. 안 될 거예요. 보세요만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이혼전 이유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확률이 거의 높아요. 일단 현재 아주 돌발 사항만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 정상과세는 진행된다고 보세요. 19년부터. 그래가지고 그거 뭐지 2천만 원 이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과세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다가 뭐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익이 없는 분들은 폭탄을 여길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폭탄 수준은 아닐 거예요. 이거 하면서 아마 그거는 해줘야겠죠. 여기 뭐 신경 써줘야 되냐면 지방 제외는 해줘야 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시금 나올 때. 예. 어쨌든 임대소득 과세하면서 지방 제외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장 안 될 거예요. 올해 하반기 되면 이거 말 나올 텐데. 예. 그리고 그럼 얘네를 갖다가 차하고 써먹고 이걸 뭐에 써먹어야 되느냐. 제가 지난 동안 맨 마지막에 했죠. 하지만 혹시나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나라면 강제등록 안 간다. 임대사업자 강제등록 갈 이유가 없다. 안 간다. 정부가 조금만 크게 볼 능력이 있다면 이거 안 간다. 대신에 뭘로 간다? 20년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갱신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 이건 옵션이에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할 거예요, 아마. 이 상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참. 큰 걸 본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번 대책에서 제 동강은 나오기 전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제 동강을 보고 얘기했을 리는 없을 텐데 똑같은 얘기 나왔죠. 20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20년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권 쪽으로 하겠다. 똑같이 나왔죠.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권 강제 등록으로 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생각해 보세요. 강제 등록을 가게 되면은요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권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권 그리고 강제 등록을 가겠다는 얘기는요. 강제 등록만 가면 이거 두 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제 등록 가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세 개가 나왔다고요. 무슨 얘기야? 세 중에 골라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강제 등록 안 가고 이걸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갱신권이요. 이걸로 갈 거예요 아마. 이게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면 전월세 상한제 갱신권은 그래도 매도가 자유롭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강제 등록을 가면 매도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8년이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매도도 자유롭지 않은데 8년을 왜 묶어놔요? 게다가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는 데다. 그래서 어디가 타격을 직격받는다? 지방 쪽에서 타격을 직격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생각했죠? 그래도 전월세 상한제로 갈 것이다. 그 여러분들 어차피 전월세 상한제를 가면요 사실은 세입자를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세입자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입자 교체를 왜 하죠? 여러분들이 연장을 하거나 그 기간 내에서 계약을 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가 걸리지만 임차인을 바꿔버리면은 전월세 상한제가 안 걸려요. 그래서 갱신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20년 후에 표준 임대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표준 임대료 간다면요. 여러분들이 세입자 교체를 해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환대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전월세를 올려서 받지를 못하는데 세입자를 갖다가 교체를 해도 못 받는데 뭐하고 해요? 그냥 갱신권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늘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니까 늘 거예요. 이게 넣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넣는 건 굉장히 큰 건데 어차피 그런 상황이면 넣나 안 넣나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면 늘 거예요. 그때 하나에 넣어야죠. 왜? 보세요. 많이 보신 사이클이죠?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이번 장 사이클에서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있죠? 항상 요거. 제 동영 보면 항상 요거 그려져 있죠, 옆에? 여기죠? 18년도. 올라갈 거냐? 1번 올라갈 때. 2번 침체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요 상황이에요. 요 둘 중에 무엇이냐? 1번, 2번. 그럼 21번, 23년. 예. 잘 보신 분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나와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하여 뭐가 중요했던, 뭐부터? 20년. 써져 있죠? 20년부터 다시 공급량이, 과공급 기간이 18년부터 19년이라고요. 아마 공급은 누적이니까 20까지도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20 이후로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전월세 상승. 즉,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필요하다? 20년이 필요하다고요. 18, 19년은요, 전월세 상한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임대등록 활성화, 사실 임대사업자라는 게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차피 물량이 많아요. 이 물량 많은 상황에서 굳이 임대사업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실제 필요한 건 뭐다? 큰 걸 본다면 20년을 볼 거고요. 20년 이후를 갖다가. 근데 정부가 이걸 갖다가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걸 문장까지 그대로 나왔다고요. 20년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에 공급 부족이 났을 때 전월세 상승을, 전월세 상한제로 막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현재 임대 등록한 거보다 이 데이터베이스로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현재 임대 등록을 가지고 지금 올해 내년 또 내년 내후년 18년 19년에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왜냐면 어차피 지방은 물량 이미 과다가 추세고 수도권은 물량 과다가 일시적 물량 과다 구간이 지금 2년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등록이 짧게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최소한 정부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면은 어떡하나. 왜냐면 어이없는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정부가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요거 보고 사실 안심을 했어요. 아, 이번 정부가 그래도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구나. 이번 대책 막 나온 것 같지만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걸 했다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 구간이 또 있어요. 18, 19가 물량이 과다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퀴즈 1, 2, 3번의 정답이 뭔지는 아시나요 이제? 1, 2, 3번의 정답. 거기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8, 19년의 물량 부족은 거의 이제 확정이란 뜻이에요. 물량 부족은 확정이란 뜻이에요 지금.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8, 19년에는 그러니까 분양 쪽, 인허가와 분양 쪽은 물량이 없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보는 거예요. 20년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정책이 이걸 더 심화시켰어요. 그게 퀴즈 1, 2, 3번의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을 써놓고 얘기를 하자면 규제지역 그 B급 신규 공급은 없다예요. 이번 제가 원한 정답은 사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왜? 이유로 인해서 왜? 아니 없는 걸 정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걸 더했느냐? 누구나 지금 그럴 거야. 누구나 집을 갖다 딱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분도 누구나 집은 말씀을 해주시지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조금 부족했어요. 댓글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아기가 딱딱 안 맞아요. 아기가 딱딱 맞아야 돼요.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나 이게 딱딱 맞아줘요. 그래서 이제 이해에 대한 영향력이 딱 나와요. 이런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나온 과정을 봅시다. 야, 이거 일단은 이해 가시죠? 이 부분까지. 현재 그러니까 임대 등록이라는 게 현재 임대 등록이 나온 건 뭐냐면 가장 큰 건요. 20년 이후 해가지고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를 할 거예요. 구역을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월세. 표준 임차를 구해가지고 해가지고 세입자 교체도 상관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원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물건을 매도하도록 만들고. 왜냐면 8년을 끌고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건을 매도하도록 만들고. 또는 그게 아니면은 좋은 것 하면 8년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길게. 5년인데 의미 없다. 그거는 거의 의미 없다. 길게 가지고 가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갑시다. 퀴즈와 관련. 어떻게 해서 저원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갖다가 이 퀴즈 이렇게 내드렸는데 여러분들 퀴즈 보시면요 저거 딱딱 맞추실 수 있으면은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이 딱 확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눈에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퀴즈 1번.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을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빈틈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빼먹은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분명 중요한데 지금껏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인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은 퍼즐에 비어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생각을 적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답변을 맞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조금 애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냈어요. 자,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분들은 기준 완화가 안 된 분, 그리고 이거 이 두 가지예요. 즉 기준 완화를 기다리고 임대등록을 미루신 분들, 임대등록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기준에 걸리신 분들, 미루신 이분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8년으로) 2018년 3월 32일까지 만 받아준다고요. 이때까지만 5년을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3월 32일 이후에 입주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후에 입주하시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두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타격을 받았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사실. 왜냐면 이번 대책은요
사실은 임대등록 활성화하기 때문에요. 기준 완화가 안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실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은 기준 완화가 안 나올 만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냉정히 말을 하자면은 저희 밴드 사실 강남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히 말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걸 갖다 민간 임대료에 빼주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세입자 보호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기준 금액 기준에 저걸 갖다가 하는 거는 상당히 뭐랄까 그야말로 이 없던 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없던 걸 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정부 하면 지금 강남이나 서울 쪽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못 잡는다면 정부도 알아요. 못 잡아요. 서울 쪽이나 강남 쪽 가격 상승을 못 잡는다는 건 정부도 안다고. 정부가 아는 상태에서 기준을 갖다가 완화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보유로 나가실 거예요. 추가 매입을 나가시든지. 추가 매입. 보유로 나가신다고요.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비난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건 정부가 받을 거예요. 말로만 그래놓고 결국은 니네들도 부대편이구나 하고 이건 빌밀 주긴 싫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물론 이거 없어도 올라요. 이거 안 한다고 그래 지금 없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가격 안 오르지 않아요. 하거나 해도 오르고 안 해도 오를 건데 어차피 오를 때 애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 만한 그런 걸 빌밀 주기는 싫었을 거예요. 실제 속마음은.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전월세 상한제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린 거예요. 독일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가 나오면서 신규 택지를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뭐하고 있죠? 제가 신규 택지를 타켓화하는 거다. 지난 음성 녹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 음성 녹음에서 동탄 쪽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말 똑같이 나오니까요.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주택 등록이나 이쪽을 나오면서 신규 택지를 갖다가 만약에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이건 신규 택지를 타켓화한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타켓을 잡은 거예요. 이건 대놓고 때린 거예요. 이건. 누가 더 억울하냐? 이거는 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 대놓고 폭격을 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는 성격이 좀 달라요. 사실은. 굉장히 이거 큰 거예요. 전에도 그 음성 녹음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이 말 한 5번은 했죠. 해놓고 제가 또 까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까지 기원을 못했던 건 아닌데 타켓 잡고 때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규 입주, 그러니까 뭐 동탄투가 대표적인 게 하지만 그거 말고도 신규 입주하는 것들, 특히 동탄투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가 거기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물량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하고요? 제가 그랬죠. 정부가 타켓에서 때릴 수 있다고요. 시장을 갖다가 수도권 시장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굴 때린다고요? 약한 곳을 때린다고요. 약한 곳을 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동탄을 타켓으로 때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고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예요. 임대. 근데 진짜 때리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니 지금 동탄투가 규제지역이라는 게 규제지역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사실 큰 거예요. 왜? 얘를 왜 뗄까요? 이 목적이 있어요. 수도권에 올라가는 거 막아주는 거. 또 하나는 실거주한테 넘기란 얘기예요. 분양권 넘기시란 얘기예요. 실거주한테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부합하기 때문에 때릴 수 있다고요.
설마 정부가 때리면 참 욕을 들어먹을 짓이라고 했는데 정말 때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황당해졌어요. 보통 이럴 때 전월세 사는 데를 피하고 임대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을 한 다음에 세입자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하죠. 임대 등록을 하면은 이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는 첫 번째 계약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한다고요. 근데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입주가 3월 30일 이후니까. 아니, 입주를 해야지 계약을, 세입자 계약을 하죠.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세입자하고. 입주가 3월 30일을 넘어간다고요. 분양권도 미리 임대 등록은 가능은 해요. 자, 미리 임대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과세 안 받기 위해서 3월 31일 전에 미리 분양권 상태로 임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임대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 계약을 하면 첫 번째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요. 첫 번째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입주를 하고 첫 번째 하는 게 이때는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고. 근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나요? 물량 구간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올려요? 그럼 이 낮은 전세가가 몇 년을 가야 되나? 이걸로 5년을 가야 된다고요. 또는 입주를 한 다음에 똑같이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써요. 임대 등록을 해요. 이건 몇 년? 8년의 임대 등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다음번에 보통 한 2년 정도 전세가 돌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 다음에는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다고요. 어느 게 더 나을까?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낮은 전세가로 2년을 버텨야 돼요. 낮은 전세가로 2년만 버티면 돼요. 대신에 8년을 보유해야 돼요. 이거는 낮은 전세가로 5년을 버텨야 돼요. 대신에 5년 후에 매도가 가능해요. 2855 어느 게 더 나은 거죠? 애매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애매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뒤통수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3월 31일 이후에 그러니까 입주가 3월 31일 이후여가지고 세입자 계약 자체를 3월 31일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계약을 하고 임대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임대 등록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임대 등록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계약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데 물량 구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럼 그걸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또는 이 방식을 써야죠. 입주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해요. 대신 그러면은 2년 후에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가 있죠. 대신에 8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진 전세가로는 6년을 보유하게 되네요. 이게 더 나은 건가요? 이게 더 나은 건가요? 어렵죠? 봤더니. 그리고 이분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어느 게 됐든지 간에 2년이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대신에 2년만 버텨보랬더니 매도하려면 8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년 만에 매도를 하려면 낮은 전세가 5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들게 된 거죠, 판단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거 먼저 뭐 임대 등록을 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해도 된다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고요, 지금. (3월 30일) 이후에 입주하는 분양권이요. 이거는 뭐 신규 택지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분양권. 즉 무슨 얘기냐? 초기 전세가가 낮은. 근데 지금 물량 구간이라고요. 여러분 내년부터 물량 구간이어서 초기 전세가가 어지간하면 다 낮을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택입을 해야 돼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5년을 갖다 3월 32일 전에 등록을 하고 낮은 전세가 5년을 버티냐, 아니면 등록 안 하고 2년 후에 올려받을 걸 선택을 한다. 대신에 8년을 버티느냐. 둘 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5년에서 8년 되면 물량이 묶일 것이다. 보자고요. 지금 12월 15일, 16일, 12월 16일이에요. 12월 30일이 되면은 양도세가 50%가 돼요. 그렇죠? 이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양권 상태예요. 이때까지 분양권 상태라고요. 근데 이걸 지나가요. 3월 31일 지나가요. 지나가서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해가지고 1년 이내에요. 양도세 50 맞죠? 가끔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1년 이내. 자, 1년 넘어가요. 2년 넘어가요. 규제지역이에요. 다주택자고.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아니면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와는 조건 하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넘어가면요. 일반 과세 더하기 20%. 보통 뭐 페이지에 있을 테니까. 일반 과세 더하기 20%나요. 1년을 못 채워서 50%나요. 분양가 상태가 50%나 50, 50, 50이에요. 그냥 무조건 양도세는 무조건 반을 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매도를 하신다면 보유기간하고 양도세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묶일까요? 안 묶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입주 3월 30일 이후 입주하는 물건들, 분양권들 최소는 올해 안에 파는 거겠죠. 근데 지금 14일밖에 안 남았어요.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파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 내년 넘어가요. 그러면 어차피 50이에요. 내년도 50. 입주를 해도 50. 입주를 하고 2년 이상도 50이에요. 어차피 50이에요. 그냥 무조건. 많이 뛰면 50이니까 더 많이 내겠죠. 이 상태에서는요, 이분들이 이거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굳이 2년을 갖다가 3년, 2년, 3년, 4년을 보유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리 쪽으로 가시게 돼요, 결국 이거는. 즉, 이분 5년에서 8년이 됐기 때문에 신규 입주하는 물량이 8년간 묶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묶여요. 임대 등록하신 분들은 묶이겠지만 임대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쉬운 건 아니니까 8년이. 뭐 제 주변에는 8년 한다던데 예, 그 주변에는 하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뭐 융자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별의 넓은 세상이 다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서는 돈이 많아서 관계가 없대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가 아니거든요. 뭐 가끔 가서 물어보면은 뭐 어디에 하면 저희 동네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돈 많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대출 규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돈으로 막으신대요. 몇 분이 막으시겠죠. 몇 분이 막겠죠. 그냥 그 돈 많은 분들의 모임에 가 계신가 보죠. 그냥 그것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벗어내시라고요. 그건 세상경을 쓰지 말고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요. 이 상황이 되면은 굳이 이걸 갖다가 양도세 때문에 보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보유를 할까요?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즉 가격이 올랐다. 어느 정도 올랐다든지 또는 이게 딴 투자처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 근데 많이 올릴수록 양도세가 커지거든요. 아마 이건 계속 정리 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이건 누가 받아야 되냐? 결국은 실수요가 받게 될 거예요. 즉 정부가 노리는 건 이거 하는 거죠. 이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018년 3월 30일 이후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이번 저 블로그 댓글도 보면은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걸 정부가 포기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가 아니라고요. 거기 나오죠.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왜 전국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60점 얼마이기 때문에 지방은 70이에요. 지금 68, 69, 70 넘어간 데도 있고요.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50몇이에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요 차이가 2배, 3배가 아니라 이만큼이에요.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자가보유율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가보유율은 55%하고 70%하고 하면은 15% 차이네라고 보이세요? 아니에요. 고정이 있다고요. 고정비 빼듯이 이것도 자가보유율의 50몇 % 정도는 고정이에요. 고정을 빼놓고 보면 얘는 얘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가점유율을 높이려는 거에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높이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지방에 하는 얘기예요. 수도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권은 아직 당연히 높여야 돼요.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건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규제지역 신규 입주하는 거 거의 수도권에 있는 거 이거 갖다가 실거주자에게 넘겨주려는 게 이번 정부의 이거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뭔가가 빠져 있다고요. 뭐가 빠졌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자, 이 앞에 나왔죠? 20년 주기. 20년 이후에 공급이 모자르다고 정부가 일단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내놨어요.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이 건설사라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분양권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규제적 분양권이라든지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3월 31일 이후에 여러분이 건설사일 때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을 하려고요. 건설사가 공급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자, 이 모양이 나가지고 아마 이쪽 사실 이분 이쪽 이거 걸리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사가 아파트 공급을 할까요? 아파트 공급을 하면 누가 사야 돼요 지금부터는? 딱 두 부예요. 지금부터 아파트 공급을 한다면 이걸 살 수 있는 거는 실거주자예요. 아니면 큰 거 한 채예요. 이 이외에는 못 사요. 이 두 가지 부유만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실 때는 이걸 누구한테 팔까 생각을 하시죠. 건설사도 이걸 지을 땐 누구한테 팔까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고요? 실거주한테만 팔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실거주 수도권 몇 프로? 55인가? 큰 거 한 채, 똘똘한 한 명의 투자자들이 똘똘한 채 모아갈 수 있는 거 라면 투자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아니 어차피 이거 다 안 되는데 무조건 50 중가에 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뭐 예 무조건 8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큰 거 한 채 이것도 아니면 뭐 8년씩을 가지고 가냐고요. 낮은 전세가로 어느 정신 빠진 분이 이걸 하겠냐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실거주가 55% 정도 되면 45%는 뭐가 난다? 미분양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가 돼야 돼요? 큰 거 한 채가 받아줘야 돼요. 즉, 큰 거 한 채가 받아줄 수 없는, 이게 임대 등록을 해야만 중과를 피하니까 규제지역이죠. 여기서 내온 게. 그 다음에 큰 거 한 채가 아니니까
B급 지역에 분양은 앞으로 못해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A급지면 혹시 몰라요. 큰 거 한 채가 뭐가 가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비규제 지역이면 가능해요. 근데 규제 지역의 B급 지역의 분양은 이제 앞으로는 못해요. 뭐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가 못해요. 힘들어져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분양을 한다면 이거는 실수요만 가지고 이걸 완판을 시킬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양을 실수요만 가지고 완판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실수요만 가지고 분양을 완판을 시킬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공급 못 들어갈 거예요. 안 그래도 18, 19년이 물량 구간이어가지고 공급이 안 그래도 물량 구간에는요 전세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급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데 이제 힘들어지는 거에다 플러스 알파하고 이걸 갖다 공급이 힘들어지는데 이 공급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실거주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공급량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들으시면? 20년 이후, 첫 번째 보세요. 20년 이후에 공급이 적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만들고 전월세 상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정부가 이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20년 후에 공급이 나오는 규제지역 B급 지역을 다 막아버렸다고요. 분양을 못하게. 안 이상하세요? 제가 첫 번째 낸 질문이 이거였어요. 뭔가 빠져있는 퍼즐이 있다는 뜻이, 이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뭔가 빠져있는 퍼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부의 노인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정책 같은 거 나오고 할 때, 파악을 할 때, 제가 예전에 뉴스테이 나오기 전에, 뉴스테이가 그해 말 나왔는데, 나오기 그해 제가 4월달인가 3월달에 기업형 임대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걸 뭘로 찾냐면은, 그거 나오시고, 귀신 같다가 말씀하시는데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20년 후에 공급 부족을 생각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는 정부가 왜 20년 후에 공급을 나올 수 있는 규제 지역의 B급 지역을 다 막아버리냐고요. 어디에? 그것도 규제 지역이니까 어디에? 거의 수도권이라고요. 그럼 A급 지역이 나올 게 많아요? 그렇게? A급 지역 20년 이후 나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건 A급 지역일 뿐이에요. 강남에 뭐 10몇 억, 20억대 외에 물량이 나온다 해도 그걸로 수도권 물량을 커버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가격은 비쌀지 몰라도요. 일단 물량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이거 수도권, 규제지역, 수도권에 20년 이후가 부족한데 이걸 타겟에서 딱 내놨다고요. 안 이상하냐고 이거. 당연히 이거 보면 이상해야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정부가 이걸 갖다가 할 정도면은 20년에 공급 부족하다는 걸 정부도 이미 인식을 했다는 뜻인데 이걸 인식을 한 놈이 왜 이걸 갖다 타켓수어에서 때리냐고요. 이렇게 나오죠. 이것만 신규에 대해서는 한 번, 뭐 전월세 상한제를 갖다 한 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준다만 해도 피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내놓은 김수현 씨 책에도 있어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왜 타켓에서 때리냐고 이걸. 이걸 때린 결과가 이거 하는 거 정부가 모를까요? 안다고요. 근데 두 개가 어긋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20년 이후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근데 20년 후에 공급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공급 나올 수 있는 곳을 막겠다는 뜻이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럼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 얘기죠. 이게 퀴즈 1, 2, 3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답은 이제 알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누구나 뭐 막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누구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누구나 집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싫어해요. 안 좋아하죠? 저는 그런 방식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게 하나하나 따져서 왜 안 좋냐고 얘기를 하시면은 하나하나 따져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임대주택이면요 수익 모델이 임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세 차익이면 수익 모델이 시세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잡먹일 써가지고 바꿔놓으면요 이게 좋으면서 미칠 영향이 아마 상당히 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거 왜 제가 이걸 싫어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실 날이 오실 텐데 자 보자고요. 누구나 집은요 일단 계약금을 내는 개념이에요. 계약금을 내고 쭉 끌고 가는 개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 집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잔금 쳐야 내 집이니까. 주택 수에 안 잡혀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념상으로만 보자면요. 이거는 나중에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세금 쪽이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있죠. 과세. 이거에서도 자유로워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죠. 보유세.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나오잖아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이 아니니까. 계약만 친 집이에요. 이거는. 내 집이 주택수 잡히지가 않으니까 세금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양도세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피개념이에요. 가격이. 원래 피개념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상관이 없어요. 또 규제 뭐가 걸릴까요? 이거? 5년에요? 8년? 예, 8년. 8년이 아까 말씀드린 이 8년. 예, 8년. 중공공은 그래도 8년이면 8년 안에 못 팔죠. 얘는 전매가 자유예요. 상관이 없어요. 기간이 상관이 없다고요. 거의 프리예요. 얘는 지금 얘는 규제에 아무것도 안 걸려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이걸 딱 왜 사기라고 부르냐면은 집은 사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이건 완전히 뭘 만드냐면 투기철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투기철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투기철이 배경의 문제예요. 이 투기철 만드는데 이 투기철 누가 만들었냐면 이걸 만든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룰을 정하는 정부 쪽에서 만드는 거고요. 정부가 선수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에 맞도록 룰을 다 바꿔보는 거예요. 굳이 하나하나 따지고 그게 왜 안 되냐고 보신다면은 하나하나 따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냥 크게 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나 집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의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샀어요. A라는 주택을 샀어요. 자, 이 주택이 규제지역에 걸렸어요. 조정지역, 투기가해지고 투기지역. 3단 콤볼 맞았어요. 3단 콤볼 갖다가 땅 맞았어요.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주택 되면 안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 A가 만약에 이 B를 또 갖고 있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동네예요. B를 갖고 있는 이거는 누구나 집이에요. 3단 콤볼 맞았어요. 좋을까요? 신나요. 아주 신나요. 얘는.
왜냐? 투자처가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에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대박이 나려면요, 얘네는 누구나 집은요, 여기가 많이 올라서 투기지역,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또 뭐가 있어요? 또 뭘 만들자고요. 모든 규제지역이 걸려버리면 더 신나요. 얘는 아주 즉 규제가 강할수록 빛을 발하는 게 누구나 집이에요. 규제가 강할수록 빛을 받아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누구나 집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나 집이 아니라 저번인가 설명드리면서 규제는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다. 단 뭐만? 지방에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규제는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다. 왜? 공급책을 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규제를 걸면 거어봤자 얘는 더 신나요. 규제 후이존이기 때문에. 즉 지금 누구나 집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저거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천안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종이 있어요. 이거는 영향이 작아요. 작은데 만약에 누구나 집이 분당에 들어가 있다. 자, 분당에 누구나 집이 들어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매입했다 매도 언제 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종부세? 아무 상관없어요. 재산세? 안 내요. 또 뭐 있죠? 이거 임대소득 과세? 없어요. 임대사업자 강제 등록? 갱신권? 없어요. 이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분당 오를 것 같죠? 강남 오를 것 같죠? 근데 왜 못 사죠? 이게 걸리니까. 근데 정말로 오를 것 같은 핫한 곳에다가 이걸 덮어이면요, 이건 최고예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받으려면요, 규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규제가 많을수록 힘을 받는 구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규제가 많을수록 힘을 받아요. 그럼 이건 뭐든지 좋을까요? 아니에요. 지난 채팅창에서 말을 하면서 저희 부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사기라고 말씀을 했죠. 그 전엔 제가 이거 놓고 세 글자를 얘기를 했죠. 땡땡땡이라고. 왜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신에 뭐가 있냐면 분양가가 높아요. 분양가 높게 받는 거예요. 자, 투자하고 싶은 애들 규제에 내가 이빨 그었어. 규제 이만큼 그었어. 니네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이거 사. 이건 규제 하나도 없어. 자, 내가 다 규제가 없어. 니네 다 아무것도 못 사. 요것만 사. 요거는 규제 하나도 안 걸리게 해줄게. 대신에 비싸게 사. 이거예요. 왜? 왜죠? 임대주택이라고 공적 임대주택이라고 나왔어요. 누구나 집이. 근데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가 걸리고 초기 임대료 제한까지 걸려요. 즉 임대 수익률로는 안 나와요. 이건 지금. 임대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뭘로 수익을 남겨야 돼요?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을 팔면서 임대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수익은 어디서 냈냐?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이 분양가를 높였는데 이 높은 분양가가 타당하냐? 타당하니까 안 타고요. 지금 누구나 집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갔다 왔어요, 사실은 이거. 갔다 왔는데 허업을 받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거기 개발계획은 쫙 잡혀있죠. 근데 사실은 개발계획은 잡혀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송도에게 6809 찍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는 허업을판이다. 허업을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초기에 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점색가도 힘들고 하겠지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딴 인프라가 갖춰진 것보다는 당연히 싸요. 제가 싸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요,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요,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몇 분 안 걸려요. 인프라가 다 갖춰졌어요. 그럼 당연히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 비싸야죠. 뭐 개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건 애매해요. 사실 저같이 인천 가는 사람은 그런 개발 계획은 300조짜리 개발 계획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는 뭐 그 정도 개발 계획은, 예. 근데 비싸요.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에 지금 미분양 회사 보유분까지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보다, 물론 그거는 뭐 좀 낮은 층일 수도 있겠지만은, 따져보면은 4천 정도가 비싸요. 4천이 싸도 모자를 파네. 싸도 모자른 건 아니다. 그래도 몇 천이라도 싸도 모자를 파네 4천이 비싸요. 즉, 다주택자들의 투기 어린 욕심을 갖다 최대한 뽑아먹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뽑아먹기 위해서 규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니고 딴 거는 못 사도 규제를 싹 넣어서. 이게 정상이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양아치 소리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선 때 그 말씀드렸죠. 이거 이상하다고. 이번 구조인데, 일단 우린 투자자니까 보자고요. 그래도 괜찮은가? 비싸도 괜찮은가? 엄밀히 따져보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나중에 우리가 오를 곳이 하면은, 이걸 오를 곳이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오를 곳이 하면은 나중에 이게 하나도 안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올라왔을 때는요, 그걸 온팡 내가 혼자 다 뒤집었어야 돼요.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 니네가 다 져와요.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1도 지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중에 복을 수익까지 나한테 내놔. 대신에 규제는 풀어줄게. 그래서 이거 말 나온 다음에 누구나 좀 괜찮은가요? 이걸 순진하게 기업이한테 들어갈 이익을 투자자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투자자한테서 들어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내가 뽑아먹고 그 이후에 만약에 꽝이 나면 나는 알 바 아니에요. 어차피 매수자들이 책임질 부분이에요, 이거는. 딴 것도 그러지 않냐고요, 매수한테. 딴 건 그러니까 분양가를 적정화하죠. 그래서 적정한 리스크를 지죠. 이건요, 적정한 리스크가 아니에요. 과다한 리스크예요. 근데 과다한 리스크면 안 사면 되잖아? 안 살 수가 없이 만들었잖아요. 규제를 통해서. 이걸 머리를 잘 쓴다고 칭찬을 하기는 깔끔하지는 않아요. 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목적이 마땅치가 않아요. 두 번째, 시차가 생겨요. 결정적인 게 시차가 생겨요. 보세요. 만약에 뉴스텔을 계속 추진을 했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시차가 생겨요. 이 방식은 내년에 맥시멈 공급이 불가능해요. 이 방식이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시차가 생겼어요. 일단 내후년까지는 적극 공급이 힘들 거예요, 거의. 그건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에 규제지역 B급의 분양도 막아놨다고요. 18, 19년이 안 그래도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공급이 모자른 상태인데 이걸로 공급을 더 막아놨어요. 게다가 이거 다 누구나 집어 끌고 오기 위해서 공급을 더 막아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게다가 이게 누구나 집에 바로 공급이 또 불가능해요. 시차가 생길 거예요. 18, 19 이후에 20부터 최소 이거 몇 년간 20부터 몇 년간
이상한 폭등이 나오면요,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건 조장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하지 않았어요. 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알고 한 거예요. 왜? 이거 파먹으려고. 이거 파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공을 하려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와요. 누구나 집 투자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요, 누구나 집 투자는요, 하세요, 마세요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한 가지만 딱 되면 돼요. 누구나 집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시세가 오르면요, 정말 좋아요, 이거는. 대신에 리스크가 커요.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구나 집은요, 이거는 왜냐면 임대료는 임대 수익이잖아요. 임대 수익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임대 수익은 뭐겠죠? 제가 부동산 정규 1강에서 보시면, 1강인가 2강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가 무엇인가에 말씀드려요. 임대 수익은 현재예요, 현재. 현재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이거는. 이거는 현재 수익률이 안 떨어져요. 게다가 증폭하는 역할을 해요. 수입도 증폭을 시켜요. 왜냐면 이게 다 없으니까. 규제가 다 없기 때문에, 규제, 세금, 전매 다 없기 때문에 수익도 증폭을 시켰는데, 대신에 높은 분양가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하락폭도 증폭을 시켜요. 리스크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집이 좋냐 안 좋냐 투자를 하냐 마냐는요, 그것이 오를 것이냐면 아주 좋고요, 그것이 떨어질 것이냐면 아주 나빠요. 즉 누구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댓글에서도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죠. 현재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하는 임대주택은 무슨 형태다? 분양 형태라고요. 분양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못 죽여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집을 매입을 해야지 정부 정책인 누구나 집이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집이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보다, 보통 분양가들보다 비싸요. 거기에 아마 그 앞쪽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 900 얼마인가 한데, 지금 분양가가 1100인가를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제 1100 근처예요. 그것도 먼저는 인프라가 있는 데였어요. 인프라도 없는 데에다가 평당 200을 비싸게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면 안 살 거라고요. 근데 살 수도 있어요. 왜? 거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야지 이 규제들이 양도세니 뭐 이게 다 올라야 의미가 있다고요. 이걸 증폭시키는 효과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잡으면서 누구나 집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뉴스테이는 가능해요. 왜냐? 임대주택이고 임대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가능하다고,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임대주택인데 임대에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에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잡으면서는 공급을 못해요. 그러다 제가 뭐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임대주택은 분양 형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못 잡는다고요. 이걸 제가 그때 이 말씀드릴 때 이해를 하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뜻이에요. 현재 정부가 임대주택을 갖다가 분양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시장을 잡으면서는 공급이 불가능해요. 얼마나 비싸야 된다? 평당 200을 비싸게 파악하기 때문에 평당 200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매입을 들어간다고요. 200 비싸게 샀으니까 200은 올라가야지 사죠, 최소한. 그렇잖아요. 즉, 시장이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것도 많이.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을 잡으면서는 못해요, 이거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갖다가 참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누구나 집 같은 경우는 형식이 이 형식, 이건 지금 수도권 형식이에요. 아마 수도권 말고 딴 데 갔을 때 형식이 또 바뀌어요. 공공자금을, 수익을 놓이는 게 아니라 공공자금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될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두고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급이 과다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말아야 할 곳에도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또한 나쁜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메모리가 또 없나? 아주 괜찮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왜 정부가 시장을 잡으면서는 진행을 못할 것이다. 이유는 임대주택을 지금 분양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형식을 주는데 이걸 갖다 분양 형식을 준다고 이걸 누가 봐야 된다? 투자자가 봐야 된다고요. 시장을 잡으면서 투자자한테 이걸 사라고요? 그것도 평당 100몇십만 원에서 200만 원 비싸게? 최소 평당 100 이상은 비싸요. 평당 100에서 200을 비싸게 시장을 잡으면서 사라? 안 된다고요, 이거는. 시장을 잡을 의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잡을 의지 없어요. 시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내가 보기에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게 막 공급되면 어땠거나 물량에도 확보를 되는데 이게 막 공급도 힘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왜냐? 18, 19년은 입주 물량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팍 뛸 수도 있죠. 없다는 건 아닌데 18, 19는 어쨌거나 물량 시기가 와요. 그리고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즉 18, 19년에 물량, 그러니까 입주 물량 말고 새로 계획하는 물량, 인허가나 분양 물량은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준 데다가 이번 이유 때문에 더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얘가 대체될 거예요. 요건 식이에요. 자, 어떻게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투자하고 봤을 때 똑같아요. 뭐 사실 정리 이거 이렇게 나오면 똑같아요. 규제 지역 저 같은 경우는 매입하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주변 지쪽 갈 거예요. 이거는 주변 지쪽 흘러갈 거고, 아마 소액 주변지 이런 데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뉴스테이는 꼭, 뉴스테이가 아니라 누구나 되고 꼭 이 형식만이 아니라 택지로도 되고 구도심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아까 시차가 있다고 했죠. 시차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시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둘러야겠죠. 아마 서둘러서 나올 거예요, 뭔가가 또. 요것과 관련된 요걸 갖다 공급할 수 있는 형태를 갖다 서둘러서 만들 거예요. 언론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 가격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쭉 늘 거고 20년 후의 시장은 아마 상당히 괜찮은, 가격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나온다는 게 투자자인 제 입장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이면 이 누구나 지도한 거는 비록 평당 100몇십을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처인 건 맞아요. 대신에 괜찮지 않은 곳이라면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상당히 커져요. 항상 조심하세요. 온갖 미사 요구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파먹은 뒤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거예요. 뭐 그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특히 그래요. 투자자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분 정도가. 파먹기 전까지는 아마 온갖 지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그 지역에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준다고 누구의 집을 해놓고 파먹을 수 있는데 한 다음에는 해준다는 게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조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권한 투자처는 아니에요. 왜냐면 수익도 괜찮아지는데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락 리스크도 너무 커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정말로 올릴 수 있는 괜찮은 지역이라면 아마 세금이나 이런 임대주택, 과세 이런 거 없고, 근데 매매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분양권의 피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면 매입을 들어가셔도 아마 영종 예외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영종 하시면 수익 날 거예요. 나긴 날 것 같아요. 근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런 방식이. 그래서 저도 하시면 수익은 그리고 매입을 하고 완공하고 얼마 가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굳이 그런 힘든 기간을 겪으면서까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는 한데 힘들다는 건 결국 유동성이죠. 예. 그렇기는 한데 그 외에도 수익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다 좀 중장기로 간다면 결국 어느 곳에 누구나 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집을 투자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지역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가 아주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수익도 오르면 수익도 더 커지고 떨어지면 리스크도 더 커져요. 그런 뜻이에요. 즉 누구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냉정하게 본다면 오히려 그 지역이 어떠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삼아 들어가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수익, 리스크 둘 다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 삼아서 뭐 초기 투자금 적다고 해요. 뭐 초기 10%니까 3,500이라고 해가지고 3,500인데 뭐 하고 들어가실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연말에 가까워오는데 이번 밴드 올해 말까지 하고 12월 32일 날 아마 문을 닫을 거예요. 저도 2월달 한 달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힘들어가지고 쉬고선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막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실 밴드 쉰다고 했다가 계속 하는 게 이 시기를 갖다가 저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채찍질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이 밴드는 딱 문을 닫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7차 밴드는 내년 2월달 한 달 쉬고 2월달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연애연 드신 분들은 1년 동안 쭉 1년 동안 쭉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뭐 계속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짜리 밴드 있는 동안은 다 한 달짜리 밴드 뭐 연애연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보고 쉬는 동안은 제가 그냥 뭐 중요한 거 있을 때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사실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